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4단원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5단원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4단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사단원을 다 살펴보고 났더니 아실 것처럼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떤 가격과 공급 수요량을 찾아가도록 가격 균형 거래량을 찾아가도록 즉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켓, 시장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바이어들과 셀러들의 묶음이라고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많은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새벽에 주로 열리는 농수산물 경매 시장처럼 굉장히 조직화되어서 어떤 그런 어떤 규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조직화된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 가는 것처럼 그냥 딱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마켓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경쟁,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단원에서는 컴페티티브 마켓, 마켓이 어떤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컴페티티브 마켓 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하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 조건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는데, 첫 번째로 모든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건은 똑같다. 정확히 똑같다. 그리고 바이어들과 셀러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누구나 다 그냥 정해진 시장 가격을 수용할 뿐이다. 그리고 어, 모든 가격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려는 만큼을 다 살 수 있고, 팔려는 사람은 그들이 팔려는 만큼을 모두 다 팔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요번 4단원에서는 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쟁적인 시장 말고 다른 형태의 시장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노폴리, 독점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독점 시장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격을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뒤에 단원에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렇게 독점이나 경쟁 시장 말고 경쟁과 독점 사이에 있는 뭐 과점 시장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4.2 부분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퀀터티 디맨디드라고 하는 것은 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는 양을 퀀터티 디맨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수요량이 오르는 것을 요 law of dem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하에서 수요로 하는 양을 표시를 한 게 디맨드 스케줄이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으면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겨 1번 같은 것이 바로 디맨드 커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형태가 되겠고, 요 왼편에 나와 있는 게 디맨드 스케줄, 오른편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여기 Y축의 가격을 나타내고 X축의 량, 퀀티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개인의 수요, A의 수요, B의 수요, 또 혹은 C의 수요, 이렇게 어떤 개인의 한 수요를 인디비주얼 디맨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인디비주얼 디맨드를 다 합한 것을 마켓 디맨드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디맨드는 모든 인디비주얼 디맨드를 다 합치면 마켓 디맨드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수평으로 이렇게 합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서린의 아이스크림 수요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니콜라스의 아이스크림 수요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마켓의 총 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디맨드 캐서린이 있고 디맨드 니콜라스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합치면 이것이 마켓 디맨드 즉 D 마켓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맨드에서와 서플라이 모두에서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디맨드 커브 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냐가 요 바로 대표적인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겨 3번과 같이 D1이었던 것이 D2 혹은 D3 이렇게 디맨드 커브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하는 경우가 바로 5가지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컴이 변하게 되면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컴을 살펴볼 때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normal good, 두 번째가 inferior good이었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가 요 normal good이었죠.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내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양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normal good인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수입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것은 요 inferior good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표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보다 돈이 더 생기면 이전에는 대중교통 타던 것이 뭐 자가용을 타게 되고 뭐 그러한 것이 inferior good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맨드 커브 쉬프트 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연관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substitute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complement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 물건의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물건의 수요를 늘리면 요러한 관계에 있는 물건을 요 두 가지를 substitu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제라고 하고 반대인 경우가 요 complement, 즉 한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그 물건의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다른 물건의 수요도 같이 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complemen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mplement는 제가 또 그 사이에 새로 생각난 예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를 주로 쓰실 거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팟을 주로 쓸 테죠. 그래서 갤럭시의 판매가 높아지면 갤럭시 버즈도 같이 수요가 늘 테고 그리고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나면 아이팟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이제 그러한 것이 컴플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어, 대체제의 대표적인 사례하지는 않지만 뭐 커피 대신 에너지 드링크 혹은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갤럭시 대신 아이폰 뭐 이런 경우라면 이게 substitute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맨드 곡선을 쉬프트 시키는 것은 세 번째가 아이의 소비자의 선호, 어떤 선호가 바뀌는 경우가 요 세 번째 경우였고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내 소득이 늘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미래에 이거 물건 가격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쉬프트 시키는 요인이 구매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자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두 명일 때보다 세 명, 네 명 점점점 늘어날 때 수요량 자체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운 것처럼 이렇게 디맨드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물건의 프라이스가 변하게 되면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담배라는 것을 통해 흡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처럼 담배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서 흡연율을 줄일 수도 있겠죠. 공익 광고를 늘린다든지 담배 포장지에 더 경고 문구를 더 강력하게 아니면 더 크게 아니면 뭐 더 세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TV 광고에서 아예 담배는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담배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그러니까 곡선 자체를 시프트 시키는 요인으로 흡연율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되겠고 이렇게 두 번째 세금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디맨드 커브 상에서 수요량이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면 이렇게 담배의 소비가 얼마만큼 줄더라라는 것,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번, 요 피겨 4번의 A번 그래프 같은 것이 이렇게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하는 요인에 의해서, 요 담배 수요를 20이었던 것을 10으로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 요 B번 그래프를 통해서는 담배 가격을 기존에 4달러였던 것을 8달러로 올리는 방식으로 수요량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커브를 따라서 수요량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4.3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디맨드에서 봤던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서플라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퀀터티 서플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셀러들이 팔려고 하는 량을 퀀터티 서플라이드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 그러면 더 많이 팔려고 한다.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덜 팔려고 한다. 이것이 law of supply였습니다. 마찬가지 디맨드에서와 같이 어떤 가격과 그 가격 하에서 서플라이 하려고 하는 량을 표로 나타낸 것이 서플라이 스케줄이었고 그것을 그래프로 x, y로 이렇게 딱딱딱 찍은 것을 쭉 선으로 이은 것이 서플라이 커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5에서 왼편에 보는 것과 같은 테이블이 서플라이 스케줄이 되겠고 이 오른편에 있는 커브 요 그래프 그린 것이 서플라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서플라이 커브 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의 개당 가격이 오르면 점점 공급량이 늘어나는 즉 플러스인 기울기 갖는 것이 서플라이 커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디맨드에서도 인디비주얼 디맨드, 마켓 디맨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서플라이에서도 A라는 공급자의 서플라이, B라는 공급자의 서플라이, C라는 공급자의 서플라이 이렇게 각 개별 공급자의 개별 공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모두 합한 것이 마켓의 총 서플라이, 마켓 서플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마켓 서플라이 커브는 디맨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마켓 서플라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벤이라는 공급자, 젤이라는 공급자의 인디비주얼 서플라이를 요거를 이렇게 합하면 이렇게 마켓 서플라이가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S 벤과 S 제리를 합하면 S 마켓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평으로 합치면서 이렇게 마켓 서플라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플라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그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서플라이 량이 변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건의 가격 이외의 이런 요인들이 뭔가 바뀌면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건을 만드는 재료, 그 물건의 재료로 쓰이는 그 재료들의 가격이 변하면 서플라이 커브를 자체를 쉬프트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탕수수, 설탕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네.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공급자는 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그 constant others equal인 상황 하에서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을 단위 시간당 더 많이 만든다, 더 빨리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경우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 서플라이 커브가 자체가 쉬프트 한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물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아니 지금 팔지 말고 올랐을 때 나중에 팔지. 그래서 지금은 덜 팔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서플라이어의 숫자가 또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 한다. 그래서 세일러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서플라이 커브가 쉬프트 자체가 쉬프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테이블 2처럼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요인과 그렇지 않고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4.4번으로 넘어와서 앞에서 각각 배웠던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한꺼번에 결합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퀴블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플라이 퀀터티 서플라이드와 퀀터티 디맨디드가 일치하는 상태를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해진 가격이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라고 하고 이제 그 균형 가격 하에서의 일치하는 공급량과 판매량이 이퀄리브리움 퀀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피겨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인터섹트 하는 점에서 이퀄리브리움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한 프라이스가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 그리고 그 하에서의 퀀티티가 이퀄리브리움 퀀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를 서플러스라고 한다.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쇼티지라고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플러스의 경우에는 공급이 초과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디맨드가 늘어나고 서플라이가 감소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쇼티지의 경우, 즉 디맨드가 초과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서플라이 디맨드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플러스나 쇼티지가 일시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플러스는 이렇게 피겨 9에서 A번과 같은 경우, 즉 지금 보시면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이 훨씬 많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이 훨씬 많은 경우가 이렇게 A번 excess supply가 되겠고 B번은 지금 디맨드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퀄리브리움을 찾아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서플라이의 이동이냐 아니면 디맨드의 이동이냐라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변동, 쉬프트가 왼쪽으로 가는 거냐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면 그 후에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와 퀀터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퀄리브리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그젠플로 살펴보았던 것은 디맨드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즉 어떤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웠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바뀌어서 한 게 아니고 소비자의 테이스트, 즉 선호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하는 것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디맨드 커브가 2단계, 디맨드 커브가 라이트로 방향이 쉬프트한다. 그리고 3단계, 그랬더니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균형 가격이 오르고 균형 거래량이 오르더라 라는 이런 피겨 10번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1이었던 것이 D2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와 동시에 서플라이 양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그젬플을 보기 전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인데, 서플라이든 디맨드든 그 커브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바뀌었다. 혹은 퀀터티 디맨디드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시프트 하거나 디맨드 커브 자체가 시프트 해서 그 양이 바뀌면 change in supply 혹은 change in demand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커브를 따라서 바뀌냐 아니면 그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하느냐에 따라서 퀀터티 서플라이드의 체인지가 있었다 혹은 체인지 인 서플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이그젬플은 서플라이의 쉬프트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어떤 여름에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들어가는 설탕을 만드는 사탕 수수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바뀐 게 아닌 아이스크림 가격 이외의 요인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서플라이 커브가 레프트로 쉬프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면 이 경우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가 오르고 이퀄리브리엄 퀀터티가 떨어지는 경우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11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물건을 만드는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물건 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는 요렇게 새로운 균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본 마지막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수요가 폭등했고 또 그해 여름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발생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재료 값이 갑자기 증가했다. 그러면 이 경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는 서플라이 커브를 쉬프트 시킨 거고 또 폭염은 디맨드 커브를 쉬프트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서 서플라이 커브는 왼쪽으로 쉬프트, 디맨드 커브는 오른쪽으로 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영향 미치는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 양이 큰 경우는 이퀄리브리엄 퀀터티가 증가하게 되고 만약에 공급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이퀄리브리엄 퀀터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요 피겨 12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가격이 이전보다는 새 이퀄리브리엄에서 가격이 오르긴 한다. 그런데 어떤 커브가 더 영향을 이제 급격하게 이게 쉬프트 하느냐에 따라서 새 균형 퀀터티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살펴본 것을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테이블 4번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이 77%가 반대를 한다고 하는 만약에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어떤 누구라도 물건 가격을 갑자기 올려서 폭리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을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77%가 반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단원에서 쭉 배워온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뭐 만약에 물건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이제 사려는 사람이 줄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고 뭐 그러한 과정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인데 뭐 굳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냐라는 것들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4단원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 간략하게 복습한 것으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